안녕하세요. 앞산마을방송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남구야에서 마을 역사 읽어주는 남자 코너 진행자 박상호 인사드립니다. 수은주가 빙점으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나 봅니다. 가로수에 매달린 몇 안 남은 잎들이 삭풍에 몸부림치는 게 안쓰럽기도 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이제는 답답한 마스크에서 좀 벗어나 보려 했는데 연일 최고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또다시 위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쓰기와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저만큼에서 고향의 흙냄새는 언제나 나를 부르네. 기나긴 세월 속에 사랑은 시들어도 고향은 아늑한 엄마의 품이련가. 먹구름 흰 구름 나를 두고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저 언덕 위에 다정한 친구들은 언제나 나를 부르네. 기나긴 세월 속에 사랑은 시들어도 고향은 아늑한 엄마의 품이련가. 먹구름 흰 구름 나를 두고 흐르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앞산마을방송국 프로그램 남구야의 마을 역사 읽어주는 남자 코너입니다. 오늘은 남구의 앞산인 대덕산에 얽힌 역사적 전설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산은 대명동 편에서 소개드렸듯이 비슬산, 대덕산, 최정산, 안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는데요. 이런 앞산이 품고 있는 역사적인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적사, 안일사 등 유명 고찰들과 왕굴, 장군굴, 잔군수 등의 전설들, 그리고 안좌령, 안지랭이, 안지랑이 꼴 등과 같이 골짜기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들이 있는데요. 오늘 마을 역사 읽어주는 남자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산의 납산에도 고려 태조 왕건이 공산 전투에서
견훤에게 대패하고 앞산으로 숨어들면서 은적사와 안일 사이에 생긴 전설들이 있습니다. 고려 태조 10년인 927년 신라 말기에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를 침범했을 때 나라가 위태롭게 된 신라는 고려 태조 왕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건이 도착하기도 전에 견훤이 경주를 함락하고 경혜왕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뒤 왕족 김부를 왕위에 올리니 이가 곧 신라 경순왕이 됩니다. 이때 고려 태조 왕건이 신라의 사절을 파견하여 경혜왕의 죽음을 조문하고 정예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내려와 대구 동남쪽에 위치한 공산 동수 현재의 동화사에 대기하고 있다가 경주에서 철수하는 후백제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를 공산전투라고 하는데요. 왕건은 공산전투에서 5,000명 기병을 거의 모두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고려 장수 신순겸과 김낙은 왕건을 위한 희생을 다짐합니다. 신순겸은 왕건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자신이 왕건의 갑옷을 받고 입고 왕건이 타던 백마를 타고 왕건의 행세를 하면서 후백제군을 속여서 왕건을 피신시키고 자신은 죽음에 이릅니다. 왕건은 몇몇 장수들과 간신히 도망치던 중 은적사에 잠시 피신하게 됩니다. 신순겸을 죽인 견훤이 신순겸이 가짜 왕건임을 알고 왕건의 도주로를 추격하게 되자 왕건은 안지랑이 꼴에 위치한 안일암에 이르러 몸을 숨깁니다. 한편 견훤은 도망친 왕건이 안일암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안지랑이 꼴까지 뒤쫓아왔습니다. 마침 왕건 역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안일암으로부터 500m가량 위쪽에 위치한 큰 굴로 피신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왕건이 굴에 숨자 어디선가 왕거미가 나타나 굴의 입구에 거미줄을 쳐서 입구를 위장을 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견훤의 군사들이 굴을 지나쳐 감으로써 왕건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왕건은 이 굴에서 3일간을 머물면서 견훤과 그의 군사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굴에서 나와서 안일암으로 내려와 머무릅니다. 안일암은 신라의 영조 스님이 경순왕 1년인 927년에 창건되었습니다. 안일암이라는 이름은 당시 도주하던 왕건이 이 절에서 석 달 동안 편히 있었다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때 왕건이 숨었던 큰 굴은 왕이 머물렀다 해서 왕굴이라고 불렀고 왕굴 바로 아래 장군들이 머물렀다 해서 장군굴이 있으며 또 그 밑에는 장군들이 물을 마신 샘이 있는데 이를 일러 장군수라고 부른다고 전해집니다. 견훤이 왕건을 쫓아왔다 돌아간 후 사람들은 왕지령의 후손이라 전해지는 견훤이 왔다 간 골짜기라 해서 이를 왕지령이 꼴이라고 불렀다네요. 이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훗날 안지랑이라 굳어지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앞산 마을방송국 차옥순 리포터와 유종근 향토문화 해설사가 안일사와 왕건의 흔적들을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앞산 마을방송국 리포터 차옥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 두사청에 이어서 왕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지금 앞산 여기 안일사 쪽에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지난 시간과 같이 문화해설사이신 유정권 스님을 모시고 말씀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유정권 문화해설사님. 아이고, 잘 지내셨죠 그동안? 그렇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두사청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참 재밌었는데요. 예. 오늘은 우리 왕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 예, 많은 좋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왕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안일사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안일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일사는 신라 때 영조 스님이 창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순왕 1년 927년에 처음 창건이 됐고 주요 건물을 보면은 대웅전, 그 다음에 요사체, 그 다음에 뭐 종루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요사체는 거의 100평이 돼요. 굉장히 큽니다. 거기 100평이나 된다고요? 예, 그게 좀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뭐 얘기 듣는 것보다 직접 올라가 보는 게 낫겠죠? 그렇죠. 실제 그러면은 보시는 게 좋죠. 너무 기대되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그럽시다. 유정군 선생님, 드디어 우리 안일사 앞에 도착을 했네요. 아이고 힘들죠?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너무 춥고 경사도 비록 포장은 돼가 있지만 너무 경사가 심해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건이 네. 골 깊은 데로 도망왔잖아요. 그러니 다들 기지. 과연 왕건이 스무들 만하다 싶네요. 그렇죠. 예. 여기 안일사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나 뭐 야라든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안일사는 저기 왕건이 예. 803 동수 전투에서 피하고 도망을 이쪽으로 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석 달 정도 숨어 있었어요. 그래 하다가 보니까 또 저기 추적을 해가지고 요 위로 조금 한 500m 올라가면은 왕굴이라고 있어요. 왕골요? 예. 거기를 다시 피신을 했는데 마침 그때 군사들이 앞에 다다랐는데 거미줄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사들은 여기 거미줄 오래된 거 보니까 여기 왕건이 숨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사히 살아남게 돼가지고 그래 가서 왕굴. 거미줄이 왕건이 그렇죠. 살렸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미줄 오래되면 사람들이 인식을 하잖아. 야 여기는 사람이 살 거미가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다. 거미줄을 빡빡하게 쳐놓으니까 거미가 하루아침에 치진 않거든. 또 장건수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 여기 어디 데 가면은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그래가 왕건이가 물을 먹어. 그 물을 장군수로 그래요. 그러니까 왕골, 장군수 그렇지. 다 왕건에 대한 얘기다. 그죠? 그렇죠. 물론 이제 팔공산 쪽에 왕건이 이야기가 많아요. 뭐 반야월 쪽에 여기도 이 안일사 중심으로 왕건 흔적이 많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추운 날씨에 현장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구와 관련되는 왕건의 전설들은 참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왕건이 견훤에게 쫓겨 안일남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군사를 정비하고 견훤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 승리를 거두고 난 뒤 정작골이라는 곳에서 장군들과 제외하고 축하 연회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정작골은 지금의 대명삼동 높은 둔덕 부근에 위치한 곳이라는데요. 현재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서쪽편 일대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이 둔덕이 당시에는 야산의 형국으로 소나무가 울창한 숲속에 정자가 있어 역시 좋은 놀이터였다고 합니다. 이 숲이 지금의 가톨릭 병원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을 정작골로 불리었으며 지금도 종축골 또는 먼 곳에서 보면 이 야산 모양이 종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종직골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또 다른 전설로는 왕건이 축하 연회를 가진 곳이라 하여 처음에는 연회골이라고 하였는데 차츰 변음이 되어 연희골에서 여희골로 불리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 왕건은 전쟁에서 이긴 후 처음 몸을 숨겼던 곳에 절을 세우게 하고 절의 이름을 은적사라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은적사 홈페이지에 의하면 서기 926년 신라 경혜왕 3년에 창건된 절로서 은적사란 이름이 생기게 된 연유를 고려 태조 왕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왕건이 은적사를 세웠다는 게 증명이 되네요. 또 다른 전설은 왕건이 관련된 안지랑이 고로에 관한 전설입니다. 안지랑이 고로는 대명 6동 앞상공원 입구에서 안일사 일대의 골짜기를 말하며 지명의 연호는 여러 가지가 전해지는데요. 그중 신빙성 있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건과 견훤 사이에 있었던 전투에서 비롯했다는 설이며 또 하나는 안지랑이의 신비한 물과 관련된 설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왕지렁이의 후손인 견훤이 왕건을 쫓아왔던 곳이라 하여 왕지렁이 꼴이라 부르다가 왕지렁이 안지랑이로 변음되었다는 설과 안일남 앞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시내 쪽에서 보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장관이 연출되는데 이것을 보고 아지랑이 고리로 부르다가 이 역시 변음되어 안지랑이 꼴이 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또 하나는 안일남 앞 계곡에는 항상 많은 물이 흘러내렸으며 그 물은 약수로서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여 병에 효험이 있다고 소문이 나자 여러 피부병 환자와 안진뱅이가 이곳에 와서 몸을 씻고 물도 마시고 했더니 병도 낫고 안진뱅이도 일어섰다고 하여 안지랑이 혹은 안지랭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약수터에 관한 전설은 견훤에게 패하여 도망가던 왕건이 기진맥진한 채 비슬산 기슭에 이르러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나니 기운이 솟구쳐서 신기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 바위가 있던 곳이 지금의 안일사 부근 약수터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전설을 안고 있는 안지랑이 꼴이 지금으로부터 약 7, 80여 년 전에는 대구 시민들의 여름 피서지였다고 합니다. 당시 안지랑골은 지금과 같이 메마르지 않았으며 산림이 울창했고 중턱에는 안일남과 더불어 절경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지랑골의 위치는 현재 앞상공원을 기점으로 대명 6동과 대명 9동 사이의 골짜기로 안지랑 곱창 골목과 안지랑 내거리를 포함한 부근을 말하는데요. 그 당시 풍경은 대구 시민들은 여름철이면 연중 행사처럼 그곳을 찾아 들었다고 합니다. 광목이나 삼배로 겨울에 천막을 치고 약수에 목욕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그지없는 낙이었다네요. 더구나 엉성한 가설 천막 사이로 벌거벗은 여인들이 물을 덮었으며 시원해하는 광경들은 오랫동안 시민들 사이의 화제거리였다고 합니다. 무더운 날이면 솥과 냄비와 반찬을 준비한 가족 야유회가 이곳을 중심으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좀 넉넉한 사람들은 산 밑에서 마차를 타고 가기도 했답니다. 마차는 옛날에 대신동 파출소가 있던 곳에서 출발했는데 전세와 합성 마차의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나 상급 관리들은 그 당시로는 최고급인 하이야, 즉 일본 택시를 타고 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녁 노을이 지는 해저녁 때가 되면 안지랑이 골 밑에 70여 대의 마차가 줄을 지어 서고 몇 대의 하이야까지 끼어 일대의 장관을 이뤘답니다. 이곳은 특히 가정주부들이 좋아해서 많은 여인들이 모여들었으며 그들은 가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네요. 해가 기울어지면 이 번잡한 야외 향연도 시들해지고 여기저기 노랫소리와 함께 술에 취하고 물에 취한 남녀들이
비틀거리며 내려옵니다. 특히 수십 명씩 떼를 지어 나온 여인들이 장구를 치고 춤으로 너울거리면서 대명동 공동묘지길을 긴 그림자를 몰고 소슴 무덤 사이로 흥겨워서 노래 부르며 비틀거리는 여인들의 모양은 인생 무상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재미있는 일화들도 전해지는데요. 안전한골서 물 맞고 오다가 길에서 소나기 맞고 집에 와서는 남편한테 매 맞는다는 말까지 떠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덕산인 압사는 세월의 역사들을 품은 채 오늘도 묵묵히 대구시민의 허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산을 우리는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특히 남구에 사는 구민들은 이런 압산을 자부심을 가지고 가꾸고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뉴스 보기가 두렵습니다. 코로나 돌파 감염의 종류는 또 왜 그리 많은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겠습니다. 마스크는 필히 KF94 이상 착용하시고요. 아직도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은 하루빨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인 분들은 3차 접종도 빨리 맞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앞산마을 라디오 방송국 프로그램 남구야에서 마을 역사 읽어주는 남자 박상호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